예, 코스피는 2420선입니다. 11포인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예, 제 표현 자체가 잘 올라간다가 아니라 잘 버텨준다. 그만큼 시장이 좀 혼조권에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자들은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과 함께 스몰캡, 중소형주 투자 전략 및 유망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주제 보겠습니다. 지수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기대, 대형주는 사실 좀 가긴 하는데 지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중소형주, 스몰캡에서 연휴 전뿐만 아니라 9월 또 하반기 기대감이 큰 거죠. 그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종목들이 아모그린텍 1승이었는데요. 수익률이 좋게 아주 아모그린텍은 시장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16%, 1승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말씀하신 종목 가운데 저는 에브리봇 맞죠? 로봇 관련 종목. 네, 에브리봇, 맞습니다. 슈프리마 네, 이런 기업들 기억 나오는데요. 정말 탄탄하게 잘 갑니다. 먼저 이번 주 연휴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게 주초를 시작해요. 연휴 전, 연휴 또 이후 체크해야 될 핵심 변수들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저희 저번 주 금요일 그 미국의 고용 지표도 발표되고 네. 했지만 최근에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지수나 이런 장으로 보면은 이런 경제 지표에 상당히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에 어떤 고용 지표 이후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우려와 다르게 이제 그 상승 폭을 좀 키워왔었는데 그 밖에 여러 대외 변수들, 저희 러시아발의 어떤 에너지 이슈라든가 유럽 쪽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이 나오면서 대외 변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 증시도 좀 약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 국내 증시가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고요. 특히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추석 전후로 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에 한한 어떤 수급적인 이슈, 예를 들어 저희가 아무래도 추석의 연휴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투자자분들이 관망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아무래도 일부 좀 그 포지션 해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선물 옵션 만기도 이제 그 전에 닥치면서 여러 가지 차익 실현이나 다양한 수급적인 이슈도 좀 안 좋게 증시 전반적으로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지수 단위나 어떤 대형 수급에 좀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업체들 위주로 그 모멘텀이 있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 좀 보면은 상당 기간 좀 쉬었던 IT 쪽에서 사실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신제품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이 9월 달에 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그 월 초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발표한 이제 10월에 뒤에서 종목단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0월에 오큘러스의 신제품도 페이스북 지금 메타인 그 오큘러스의 신제품도 10월달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오랜만에 이 IT 쪽에 어떤 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약해요. 며칠 정말 잭슨홀 이후에 나흘인가 빠지다가 올라올만 하면 또 올라오다가 오장이 밀리고 굉장히 약한데요. 관련해서 김한진 박사님이 좋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제 당초 금리 연말 목표치가 인상하면 3.5% 정도 됐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지금은 한 4%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 50bp 올라간 걸 시장이 좀 반영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오늘은 미국은 노동절 휴장입니다. 9월 첫째 주 월요일. 우리는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미국은 또 9월 첫 주 월요일이 노동절입니다. 자, 반도체는 사실 안 좋아요. 반도체, IT 굉장히 안 좋은데 IT 가운데 아까 그 XR 기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얘기하셨고 그랬는데 관련해서 출시일이나 신제품 발표일 이런 것 때문에 기대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그 모바일 쪽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세트 전방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큰 반면에 올해 내내 보여줬었던 게 애플 진영의 어떤 선방이었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몇 년 만에 상당히 개선된 그 성능으로 나오고 디자인 같은 부분도 프로나 프로 맥스 단에서 이제 최상위 모델 단에서는 디자인도 상당히 개선돼서 나올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견조한 수요세를 좀 계속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국내 어떤 이제 수혜주로 보면은 최근에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걸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빠르게 생산에 들어간 것을 감안을 하면은 부품, 저희 국내 증시의 어떤 부품, 수혜받을 수 있는 부품단의 종목들에서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 XR 기기 관련해서는 사실 메타를 필두로 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일정의 그 지연되냐 마냐 정도의 문제지 결국은 전부 다 이제 그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XR 기기 관련해서 수혜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센터에 많이 안 좋아 있을 때 좀 눈여겨 관심 있게 봐야 될 때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XR 기기와 관련해서는 제일 먼저 얘기되는 게 이제 애플 나오면 LG노텍이잖아요. 네, BH 맞습니다. 이런 종목인데 네. XR과 관련된 이전에도 이 이슈가 뜰 때 뭐 소프트웨어도 있고 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네.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센터단에서도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많이 초점을 맞춘 거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예. 아무래도 물론 소프트웨어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크지만 국내 증시의 어떤 수혜 차원에서 보면은 여태 동안 모바일이라는 어떤 대형 그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 국내 부품사들이 상당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향후에 빅테크 기업들이 XR 기기 들어왔을 때 국내 증시에 한해서는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이런 그 부품단에서의 수혜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IT의 이제 반가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IT 전반을 이렇게 확 부목시키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죠, 그죠? 네, 뭐 소부장이 워낙 강력하게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애플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그 XR 기기에 대한 기대감은 높고요. 그 얘기를 오늘 화두로 던져주셨으니까 아마 관심주를 그쪽에서 뽑아오시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현진의 뉴스타 종목, 별이 되어줄 종목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뉴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뭐 최근에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크고 주가도 좀 반응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사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XR 기기에 실제로 지금 제품들이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 네. 앞으로의 수혜도 상당히 크게 기대가 돼서 좀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어떤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주요 제품으로 삼고 있냐 보면 사실 뉴프렉스는 저희 카메라용 그 FPCB 모듈 단으로 들어가는 FPCB를 하는 업체이고요. 사실 뭐 많이들 말씀드렸던 B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향으로 나가는 FPCB 전문 업체였다면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카메라용 쪽으로 나가는 FPCB고요. 이쪽 생태계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대기업단에서 많이 좀 철수를 하면서 최근에 그 밑에 이제 낙수 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뉴프렉스도 비슷합니다. 삼성전기가 작년에 이제 FPCB 사업 자체를 철수를 하면서 그 경쟁사의 철수로 본업에 대한 지금 실적도 전방 산업이랑 상관없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쌓아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무선 충전용이나 차량용 쪽으로도 상당한 이제 FPCB 비중을 늘려나가려고 하고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카메라 모듈 쪽에서의 그 어플리케이션 확장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저희가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여태 동안 좀 유의미한 판매량을 한 제품 자체가 크게 없었었거든요. 그 중에 그나마 이제 작년과 올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판매량을 냈던 제품이라고 하면은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시리즈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이 오큘러스에 거의 지금까지는 독점적으로 카메라용 모듈 FPCB를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볼륨 내에서도 20% 매출 내 한 20% 내외까지도 XR 기기향으로 좀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XR 기기 관련해서 좀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업체이고 아무래도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도 기존 모바일 대비해서는 훨씬 좀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이라 상당히 좀 이런 XR 기기의 어떤 화두가 열리게 된다면 가장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막에 보면 메타 퀘스트가 나오는데요. 이게 보니까 오큘러스였는데 네. 그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 플랫폼 브랜드 이름도 오큘러스 퀘스트에서 메타 퀘스트로 바꿨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가칭이긴 한데 이번에 나오게 될 게 뭐 어떤 상호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의 뭐 상호 변경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메타 쪽으로의 이 기기 쪽에 이 회사는 계속해서 납품을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실적이나 지금 시장 밸류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사실 워낙에 이 카메라용 모듈 모바일 부품단으로 있다 보니까 밸류는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보고서 작성 때만 해도
올해 기준으로도 한 5배 이하가 됐었고 내년 기준까지도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밸류가 낮아지는데 일단 최근에 뭐 주가가 오르면서 밸류는 일부 뭐 5배 내외로 좀 대여섯 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워낙에 절대적인 그 밸류 자체도 상당히 싸지만 사실 그 오큘러스가 이제 신제품 자체를 10월 달에 출시를 예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판매량 자체는 그 기존의 퀘스트 2 때보다는 좀 더 낮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단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게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컨대 그 카메라 자체도 훨씬 더 많이 실릴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전망하기로는 기존 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의 대당 4개 정도의 카메라용 FP11을 납품했으면 이번에는 10개에서 11개 이상까지도 납품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4분기 이후에 좀 현실화가 된다면은 실적적인 부분도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 뭐 6,000원대 후반 정도 주가 기록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이런 부분 감안하면 저평가 국면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 5, 6거래일 동안에 5,000원에서 7,000원 지금 말씀하시니까 또 주가 움직이는데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단기 변동성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말씀 서두에 드렸듯이 지금 IT 자체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런 오큘러스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붙으면서 수급이 좀 더 쏠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저희가 그 예상했던 어떤 영업이익 단위나 이런 부분을 초과 달성하거나 달성해가는 모습 보여주면은 주가도 계속 우상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뉴플렉스 말씀하셨습니다. 카메라 쪽 아까 FP12도 FP12 업체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로 이제 어떤 제품에 이 PCB를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네요, 그죠?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그 산업이 뜰 때 네. 지금은 이제 여기는 카메라 모듈형이니까 XR 기기 쪽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퀘스트, 메타 퀘스트 이게 언제 출시 예정이 언제라고요? 10월이요? 10월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좀 오늘뿐만 아니라 뭐 지난주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른 거는 조금 반영하시고요. 네, 단기 트레이딩 종목보다는 기업을 분석하시는 거니까 네.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잘 체크했다가 보십시오. 네, 얘기할 때 막 쫓아서 하시면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네. 여기도 사실 관련해서 뭐 모바일 쪽으로 이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카메라 모듈용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모듈. 예. 네. 역시나 XR 기기 시장이 개화가 됐을 때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뉴플렉스가 종목 대비 단기적으로 좀 주가 부분도 상당히 아직까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네. 나무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어떻게 좀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냐고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3D 센싱 쪽 여태 동안 뭐 저희가 대부분의 카메라 모듈로 들어가는 거는 2D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모바일 같은 경우에 그냥 촬영만 하면 되기 때문에 2D 센싱에 대한 카메라 모듈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면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3D 센싱 쪽에 상당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저희가 그 만약에 애플이 XR 기기를 내놓게 되면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3D 센싱을 LG 이노텍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지금 갤럭시에는 3D 센싱 관련해서 나무가가 납품을 했었었고요. 물론 지금은 삼성이 지금 그 모바일 단에는 더 이상 3D 센싱을 그 적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가 이러한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실적 저하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외에 어떤 새로운 XR 기기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에 뭐 삼성향이 됐든 삼성의 기술이 채택된 XR 기기가 나가게 됐을 때는 사실 나무가가 상당한 좀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 3D 센싱 관련해서 계속 협업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거는 뭐 로봇 청소기나 이런 전반적인 가전 IoT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그런 쪽에서는 3D가 많네요. 3D 센싱이 기존 카메라보다도 뭔가 작동하는 말씀하신 로봇 청소기는 뭔가 감지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네네. XR 기기 이런데 좀
차세대 기기들에 들어가는 거네요. 3D 센싱이. 네네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뭐 로봇 청소기도 그렇지만 네. 향후에 XR 기기 됐을 때 주변을 매핑하거나 아니면은 사물을 인지하는 기능이 네. 훨씬 더 지금의 단순 촬영보다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3D 센싱에 대한 기술은 향후에 계속 갈수록 그 다양한 그 적용 제품들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업체들이 보니까 실적들이 한 몇 년 고생하다가 작년 올해 보면 아까 뉴플렉스도 그렇고 나무가도 그렇고 실적들이 좋아지네요 올해. 네. 나무가 실적은요. 네, 사실 나무가도 좀 저희가 안정적인 투자 그 종목으로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본업이 실적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뉴프렉스도 비슷했지만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2019년, 20년 계속 안 좋았던 이익률이 21년 이후로 좋아지는데 여기에는 사실 고객사 단의 어떤 모듈 채용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기존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저희 국내 주요 고객사 향으로 전면 카메라만 납품을 하다가 지금은 여러 정책 변화로 인해서 나무가가 이 후면 ASP가 높은 후면 카메라까지도 진출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한 부분이 계속 반영되면서 21년 이후로 이익률 단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향후에 XR 기기의 확장성까지도 보게 된다면 여기도 사실 밸류를 따져보면 지금 대여섯 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XR 기기에 대한 성장성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주가라고 보고 있어서 향후에 그 투자 포인트로서 이런 채택 XR 기기나 다른 제품으로의 채택 여부를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주도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는데 뭐 BH는 잘 갔고요. KH바텍이나 파트론이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기대만큼 못 갔는데 오늘 이제 조금 또 우리가 얘기 안 했던 나무가라든지요. XR 기기와 관련된 뉴플렉스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좋아지면서 PER 밸류가 뭐 4배, 5배 뭐 이 정도로 낮긴 한데 또 IT 부품이라는 거 하는 게 그렇게 밸류를 시장에서 뭐 한 10배 이상 주지는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어느 정도 밸류를 줍니까? 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설정을 하기 나름이겠지만 사실 말씀드렸던 나무가나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제품의 어떤 확장성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대부분의 IT 업체들이 모바일 외로 가져가려는 부분이 전장용이나 이런 성장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전장 쪽 그 성장이 나오는 제품으로 가게 되면은 10배나 그 이상까지도 밸류를 받으면서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나무가나 뉴프렉스도 충분히 10배 정도의 밸류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 가운데서 그래도 좀 기댈 만한, 비빌 만한 언덕이죠. 신제품이 나온다는 거는요. XR 기기들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 뉴플렉스, 나무가 두 기업 분석해 봤습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